자, 다음 문제에 가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4번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의 형식별 특성에서 주위의 온도 또는 연기의 양의 변화에 따라 각각 다른 전류치 또는 전압치 등의 출력을 발하는 방식의 감지기는, 자, 얘는 하나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얘 이름이 뭐냐면 아날로그식 감지기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감지기. 그럼 아날로그식 감지기가 있다라는 건 여기에 수신기도 무슨 식이 들어가야 되냐면 아날로그식 수신기가 들어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날로그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상시에도 계속 신호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지기 같은 경우 일반 감지기는 여러분들 언제만 신호를 주는 거예요? 화재 시에만 신호를 주는 거잖아요. 아날로그식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도 계속 여러분들 신호를 주고 있다가 온도하고 연기양을 계속 체크를 한다는 거죠. 얘가 감지기 자체가. 그러다가 이제 연기나 또는 온도가 변화를 하면 수신기 쪽에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연기양이나 온도가 올라가면 수신기 쪽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아, 이게 뭐다? 화재다라고. 그러니까 평상시하고 화재 시에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감시를 하는 감지기가 요 아날로그식 감지기다라고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위에 가시면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2번에 비읍번에 나와 있으니까 비읍번 가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위의 온도 또는 여러분들 해설 말하는 거예요. 바로 위에 해설. 형식별 비읍번에 가보면 주위의 온도 또는 연기의 양의 변화에 따라 전류치 또는 전압치 등의 출력을 발하는 발생의 감지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뭐 아날로그식이다라고 한다라는 거 하나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그리고 하나 넘어가면 여러분들 5번 문제 있습니다. 5번. 자, 이제 하나씩 나와요. 감지기가. 위에 것들은 이제 좀 큰 것들이고, 이제 열감지기부터 해서 이제 문제가 쭉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 나오는 감지기가 뭐예요? 차동식 스포티형 감지기라는 애가 있는데, 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차동식 스포티형 감지기 종류 3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해설에 가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뭐 공기 팽창식이 있고, 열기 전력을 이용한 게 있고, 반도체를 이용한 게 있다. 그래서 공기 팽창식이 있고, 열기 전력을 이용한 게 있고, 반도체를 이용한 게 있다. 이렇게 3가지를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차동식 스포티형 감지기의 구조에 해당되는 것은, 그러니까 종류를 찾아라. 차동식 스포티형 감지기의 구조에 해당되는 것은 그랬는데, 일단 여기서 정답은 여러분들 몇 번이냐면 1번입니다. 1번 공기 팽창식. 2번 바이메탈을 이용한 것 같은 경우는 정온식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정온식에서 사용을 하고, 3번 열반도체를 이용한다. 열반도체. 얘는 반도체고 얘는 열반도체예요. 자, 얘 이름이 뭐냐면 차동식 분포형에 가면 여러분들 열반도체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다는, 반도체와 열반도체. 그래서 얘 반도체는 스포티형이고 열반도체는 차동식 분포형이고, 요거 구분 좀 잘 하시고요. 자, 그리고 4번에 가보면 공기의 팽창과 이렇게 동시에 이용하는 방식은 없습니다. 하셨죠? 없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이 공기 팽창식이 어차피 시험 문제에는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 공기 팽창식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가시면 그래서 여기 5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몇 번이 되는 거냐면 일단 1번이 되는 거고요. 1번이 되는 거고, 공기 팽창을 이용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6번에 가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다음 중 공기 팽창을 이용하는 방식에 차동식 스포티형 감지기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랬거든요. 그러면 얘를 여러분들 하나 보시는데 뭐를 보시냐면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공기 팽창식이라고 했으니까 6번에 가보면 공기 팽창을 이용한 방식으로 차동식 스포티형 감지기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으니까, 공기 팽창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감지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감지기가 이렇게 있는 거죠. 감지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공기실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 여러분들 공기가 팽창이 되면 화재가 나서 여러분들 공기 팽창이 되면 이 다이어프램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쪽으로 밀려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붙는 거냐면 여기서 접점이 붙는 거거든요. 여기 밀려 올라가면서. 그래서 공기 팽창 방식이니까 여기 가멸실 또는 공기실에 여러분들 공기가 팽창이 돼서 이 접점이 붙게 하는 게 공기 팽창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조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일단 리크 구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크 구멍. 그럼 이 리크 구멍이라는 건 여기 한 이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리크 구멍이라는 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 리크 구멍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비화제보라는 걸 방지합니다. 즉 얘는 감지기의 오동작을 방지한다라는 거 요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즉 급격한 온도 상승에 의해서 붙는 거는 여러분들 화재 신호를 주지만 그렇지 않고 급격한 온도 상승이 아니고 조금씩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차동식 스포티형 같은 경우는 일정 상승률 이상이 돼야 동작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온도가 상승이 돼야 여러분들 동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완만한 온도 상승, 즉 완만한 온도 상승 같은 경우는 화재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공기가 차더라도 리크 구멍에서 완만한 온도 상승일 때는 공기를 어떻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빼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급격한 온도 상승일 땐 빼줄 시간 없이 여러분들 붙어버리니까 그때는 화재 신호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비화제보를 방지한다 또는 오동작을 방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6번에 가보면 다음 중 공기 팽창을 이용하는 방식의 차동식 스포티형 감지기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랬잖아요. 1번 리크 구멍 있고요. 2번 서미스터. 자, 얘는 뭐냐면 반도체를 이용하는 방식에서 쓰는 여러분들 반도체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거 하면은 몇 번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2번으로 답을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이 문제는. 자, 3번 다이어프램. 여기 달려있는 얇은 금속판을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다이어프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챔버라는 건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 공기실, 감열실, 챔버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 구성 요소로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하면 우리는 2번에 나와 있는 서미스터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이 문제는. 자, 그리고 7번. 자, 이런 거 보세요. 다음 중 차동식 스포티형 감지기의 리크 구멍의 용도 중에 가장 적합한 것은 어느 것인가 그랬잖아요.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들 얘기를 하면 비화제보 방지, 오동작 방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으로 그냥 가져가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이런 건.